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11월에 읽은 책 2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권 모두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올가 토카르추크의 장편소설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입니다. 이 책은 일단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래서 뒤에 해설에 보면은 이 제목을 두고 출판사 측이랑 올가 토카르추크 측이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올가 토카르추크는 이 제목이 반드시 쓰여져야 된다고 밀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제목을 보고 제목 때문이라도 꼭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물에 관한 이야기, 사람과 동물의 관계, 같은 자연의 일부로서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인공은 야니나라는 시골에 혼자 사는 늙은 여자이고요. 그는 원래는 사막에서 다리를 놓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고 시골에 와서 또 한때는 근처 학교에서 잠깐씩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거기 시골에 가면은 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별장에 겨울 이런 날씨가 좋지 않은 때에는 별장의 주인들이 별장을 찾지 않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별장 관리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에는 왕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괴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야니나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웃이었던 왕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괴짜한테서 듣는 거예요. 왕발의 집으로 가보니까 그의 목에서 사슴의 뼈가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는 사슴의 머리랑 뼈들이 나왔는데, 주인공이 그 뼈들을 잘 간수를 해서 묻어주고, 그 왕발이 죽은 이유가 목에 뼈가 걸려서잖아요. 그게 바로 동물들이 왕발한테 복수를 했다고 해요. 평소에 왕발이 동물들을 막 사냥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복수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막 경찰한테도 말을 하고, 그런데 경찰은 여기에 귀를 담아 듣지 않죠. 그래서 주인공은 계속 인간이 동물을 사냥하면 안 된다, 동물들이 복수를 하러 온다, 이런 식으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경찰 측은 막 이 주인공이 편지도 보내고 탄원도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또 다른 사람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중에 한 명은 경찰에서 좀 높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범인을 찾아가는 범죄 소설의 느낌보다는 그 주인공을 둘러싸고 시골에서 일어나는 뭐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심지어 그 종교 신부들도 기도를 하면서 사냥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냥꾼이 동물을 위해서 사료를 뿌리고 그 사료를 먹기 위해서 찾아온 동물을 죽이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막 분노를 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왜 이 일련의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났는지가 나와요. 하지만 저는 그 결말보다는 여기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저도 요즘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 특히 요즘에 미세먼지도 그렇고 자연 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기후위기에도 관심이 생겨서 이 책이 또 그런 자연과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담고 있다고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인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1월의 수요일 아침 7시 세상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는다. 이 말이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1월에 아침에 엄청나게 춥잖아요. 여기에도 그 추위가 마치 금속과도 같은 추위라고 비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춥지? 겨울이면 당연히 추운데 우리 사람들은 흔히 너무너무 추우면 왜 이렇게 춥지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구절 말대로 생각해보면은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태어난 여러 가지 생물 중에 한 종이 인간이었는데,
마치 사람은 이 세상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듯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세상을, 자연을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도 좀 많이 요즘에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세상을 인간에게 맞춰서 바꾸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인간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좀 수백만 년 후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풍경으로 변할지 주인공이 생각을 하면서, 수백만 년 후면은 이곳의 장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노력이 정말 보잘것없고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다. 마치 자신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 눈앞에 닥친 일, 코앞에 있는 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작은 일의 변화에 마음이 막 좌지우지 되는데,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 이 일은 진짜 세상이라는 넓은 공간, 시간적 배경에서 보면 정말 사소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특히 저는 여기 뒤에 해설에서 나오는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의 말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문학의 뿌리가 바로 타자에 대한 다정함에서 비롯한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랑 정말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라서 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만화를 그리지만, 제가 정말 그리고 싶은 만화는 다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세상살이는 힘드니까 이 다정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그 다정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나가는 이야기를 정말 그리고 싶고, 그 다정함은 역시 타인에 대한 공감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거는, 이 문학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글을 쓰는 올가 토카르추크의 작품에 공감을 하는 것도 결국에 이 안에서 제 모습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올가 토카르추크가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때가 57살이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그 57살에 대한 언급이 역대 수상자들에 비해서는 젊은 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약간 작은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57이라고 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는 요즘에 정년퇴직도 60 정도에 많이 하니까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 축에서는 젊은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57이. 그래서 이게 좀 나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변화시키게 된 계기였어요. 저도 앞으로 계속 만화를 그리고 이야기를 써나가고 싶은데, 이게 정말 아주 긴 호흡에서 봐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57이 젊은 나이라는 언급을 보고 좀 깨달았고, 또 57이 젊은 나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위안이 되는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책은 올가 토카르추크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입니다. 올가 토카르추크의 소설을 완독한 건 이 책이 두 번째인데, 좀 읽으면 읽을수록 올가 토카르추크라는 작가의 소설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지난번에 읽다가 포기한 태고의 시간들도 다시 읽고 싶고, 다른 소설들도 읽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윤고은 작가의 도서관 런웨이예요. 이 책은 정말 최근에 나온 책인데, 또 제가 주로 러시아 문화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소설은 러시아 소설? 이런 외국 소설들을 많이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소설들을 거의 읽지 않았어요. 뭐 시간적인 그런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관심이 좀 덜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북튜브 슬시님의 영상에서 이 책을 읽고 소개해주는 영상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 책의 소재들이 좀 인상 깊어서 읽게 되었어요. 일단 제목은 도서관 런웨이죠. 이거는 이 책의 주인공 중 한 명이 안나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도서관 런웨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의 도서관을 정말 런웨이 하는 것처럼 다니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캐나다의 한 도서관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는데 또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이 유리라는 사람이 안나의 예전에 같이 홈메이트도 한 친구인데 안나가 도서관을 다니다가 AS 결혼, 안심 결혼 보험 약관집이라는 좀 특이한 책을 발견한 거예요. 결혼 보험이라는 건데 이 보험이 좀 특이한 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비용을 만든 거를 뭐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사에 보내면 그 중에서 합리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소비를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보험 만기일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냈던 보험 금액의 130%를 돌려주는 뭐 그런 좀 특이한 구성의 보험인데 근데 이 보험 약관집이 도서관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좀 특이한데 어떻게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좀 특이하고 그 보험 약관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막 보험 약관집을 사겠다고 해서 막 100만 원까지 부르고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나중에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안나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보험 약관집,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었고 그것과 연계되어서 막 좀 일어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보험이라는 소재가 특이했던 것이 그 결혼식에서 들었던 비용 중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사에 지출하면 보험사에서 심사를 해서 그 중에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양문형 냉장고에서 문이 4개짜리 냉장고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가 심사를 하기는 그거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냉장고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멀쩡한 양문형 냉장고에서 사문형 냉장고로 바꾸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험사의 심사와 퇴짜를 보면서 그런 서류를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준비하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결혼식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 중에서 무엇이 불필요한 소비였는지 무엇이 그냥 관습적으로 필요하지 않은데 관습적으로 했던 소비인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 책이 2021년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인지 그 코로나 시국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뭐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에 바깥에서 밥을 먹을 때 몇 명 이상 집합 금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뭐 여행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뭐 계약 없이 무급으로 휴직을 하다가 결국에 정리해고가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코로나라는 소재를 가지고 쓰인 소설을 이번에 처음 읽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시국이 언젠가는 좀 잠잠해지겠지만 그 뒤에 이 소설을 다시 읽었을 때 좀 더 느낌이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코시국을 직접적으로 좀 실감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은 진짜 완전히 역사 속에 있는 사건에 대한 소설을 읽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했고 이렇게 정말 동시대적인 소재를 가지고 쓴 소설을 읽으니까 좀 더 신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서관이라는 테마도 마음에 들고 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안심 결혼 보험이라는 소재도 좀 인상적이어서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권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11월에는 제가 북페어에 나가느라 이전보다 좀 책을 많이 읽지 않았고 좀 책을 완독하는 가짓수에 대한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천천히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